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섰는데 아까 이렇게 뒤에서 아까 강의할 때 잠깐 뒤에서 봤더니 여기 이렇게 열기가 상당히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안 보이시고 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에코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제 그 도전과 미래라는 그 주제인데 저희가 사실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MZ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젊으시고 MZ 세대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더 이렇게 책임감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는 이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북극의 특히 이제 덴마크의 그린란드 빙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해서 많이 녹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 아까 이제 온라인으로도 말씀 주셨는데 남서부에 이제 캘리포니아 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뭄이 심각하게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그 600년 동안 물에 잠겼던 이제 불상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가 났는데 최근 100년에 가장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이렇게 지금 다 아예 잠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아마 지구에 대해서 위기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앞에 이렇게 기후 변화 말씀드렸던데 오히려 지금은 거의 지구는 이제 거의 기후 변화는 이제 재앙의 수준까지 와 있다. 이제 북극이 이제 얼음이 다 녹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북극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다사자라든가 펭귄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기 입지 설 자리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가장 먼저 멸종 가능 그 동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북극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구의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지금 현재 재앙 수준으로 와서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인데 이게 이제 강입니다. 강인데 이제 이 가뭄으로 인해 갖고 전체적으로 물 자체가 없어지고 여기 일부 저수지에 대부분의 배들이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 지구 기후 변화를 갖다 가만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구의 재앙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때 그 기온보다 2030년도에는 이제 기온을 1.5도씨 이상 상승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제 CO2라든가 이런 걸 절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2022년 정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그때 비해서 한 1.1도씨가 지금 현재 상승되는 겁니다. 남은 게 이제 한 0.39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유엔 기후 변화 정부에서 협의체를 도입해가지고 지구의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이제 더 이상의 다음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자. 그래서 이제 ESG 관련되는 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화두죠. 그래서 이제 풀모는 그 6년 연속 식품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A+를 좀 획득했고, 그다음에 환경과 지구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그 풀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바른 먹거리 기업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 풀몬을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풀몬의 시작은 1955년에 풀몬 농장을 설립하고 운영한 이제 한국 유경의 아버지 고 원경선 원장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이제 토지 1만 평을 개간해가지고 풀몬 농장이라는 이름을 짓고, 전쟁 고아라든가 이제 거리에 있는 불황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낮에는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주로 가서 한 4만 평의 농장으로 해서
정농회라는 유기농 그 민간 단체를 갖다가 형성했고, 그때 이제 이웃 사람과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제 풀몬의 브랜드 정신으로 지금 현재 승화되어 있는데, 그런 유기농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981년도에 여기 풀몬 농장에서 남는 야채를 가지고 이제 무농해 농산물 직판장을 창업해갖고 84년도에 법인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을 넘어가지고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쪽,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쪽까지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크게 이제 식음료 제도 유통 사업과 이제 그 푸드 서비스 산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매출이 약 한 3조 정도 되는 회사로 현재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몬의 가치 체계에서 이제 풀몬의 미션을 좀 설명드리게 되면, 풀몬의 미션은 그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건 이제 그 회사의 존재 이유이고 그다음에 사명이죠. 그래서 바른 먹거리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풀몬의 핵심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웃 사람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내일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의 지속 가능성, 그 부분을 얘기하고 해서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를 만들고, 풀무원은 사람과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총괄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풀무원의 정신은 이제 이웃 사람과 생명 존중의 정신이고, 미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전략을 저희가 4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 쪽에서는 이제 플랜트 포워드입니다. 식물성 지향 제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애니멀 웰페어이죠. 동물 복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지향 식생활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헬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건강한 경험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 이 기본적으로 바탕에는 이제 에코 케어링하고 친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는 이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차별화된 결과를 만드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제품과 서비스 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제품 쪽에서는 식품 제조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랜트 포워드하고 애니멀 웰페어인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론칭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 식품의 첫 번째 이제 식물성 지구 식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비건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물 복지 관련되어 있는 제품 쪽도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플랜트 포워드 제품이 풀몬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전체 약 50%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55%까지 그 제품을 확장해서 판매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식품 서비스 유통 사업인데, 여기 크게 3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급식 사업인데, 관공서라든가 일반 오피스 산업체 이런 데서 저희가 다양한 고객에게 위탁급식을 갖다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가 이제 컨세션 산업인데, 컨세션은 이제 공항이라든가 리조트, 호텔 이런 쪽에서 고객에게 F&B하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휴게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으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자주 만날 수 있는데, 휴게소 내에서 지역과 자연의 특색을 반영한 공간에서 식음 및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이제 시흥 하늘 휴게소라든가, 그다음에 구리포천 휴게소, 제2영동 고속도로 가면 광주라든가 양평 휴게소,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오수 이서 휴게소, 뭐 이런 쪽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코 레스토랑의 그 플랜트드입니다. 아까 이제 푸드 서비스에서 그 컨세션 비즈니스 쪽에서 조닝 브랜드로서 이렇게 플랜트드가 나왔었는데, 플랜트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식물성을 의미하고 있는 이제 플랜트에다가 그다음에 에티튜드라는 합성어인데, 에티튜드라는 건 이제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성어를 해서 플랜트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이밍을 짓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 컨셉은 이제 저희가 더 나은 일상을 즐기는 비건이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3가지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비건 하게 되면 맛이 없다 이런 이미지 인식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맛있는 비건이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비건 하게 되면 부족하기 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볼로 해서 충분히 건강한 메뉴를 할 수 있는 행복한 체험. 그다음에 비건만 먹게 되면 이렇게 뭐 사실 뭐 괴로움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그러니까 즐거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셉으로 Enjoy Better No More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슬로건인데, 브랜드 슬로건은 이제 우리가 맛있는 일상에서의 비거니즘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 네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의미라든가 그러니까 지향 가치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제 브랜드 론칭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건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무슨 이렇게 뭐 비건이야 별난 얘기들을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언어도 많이 있을 수 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비건 인구가 약 한 우리나라에 250만 명이라 합니다. 2018년에 한 150만 명이었는데 한 4년 만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를 먼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갖고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또 존재하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 비건하게 되면 굉장히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지금은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이제 집에서 이제 국문화이고 한식 문화이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식사하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메뉴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육류 수비를 하니까 완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식 개념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어떻게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메뉴에서 그걸 달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메뉴 구현의 한계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비건 식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중에서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재를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리오버되지 않는 그런 뭐 교차 오염이 없는 그런 메뉴를 갖다가 식재를 구해서 그런 메뉴를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재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소재 가지고 저희가 직조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양 성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비건으로 하게 되면 영양이 결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함량 관련되어 있는 것도 표기를 하고, 그래서 영양을 전반적으로 나트륨 함량까지 그다음에 칼로리까지 표현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영양 성분을 공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비건은 건강하지 않다는 개념을 건강한 음식 메뉴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메뉴 개발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한 15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100여 개 메뉴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다양한 식재를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출장이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통해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하고 같이 시연을 해서 메뉴의 맛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임직원까지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맛도 좋고 영양 균형을 찾으면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갖다 13개를 확정해가지고 그걸 갖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표준 인증원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동물성 DNA 검사를 전체적으로 해갖고 주방까지 비건 인증을 받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비건 표준 인증 그러니까 캐주얼 비건 레스토랑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는 뭐 아시다시피 좀 전에 영양 성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메뉴별로 놓고 보고 영양 성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칼로리가 몇 칼로리고, 그다음에 나트륨 함량은 몇 그램 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에 가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 오더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테이블에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영양 정보가 다 지금 뜨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법규에 의해서 원산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영양 균형되어 있는 식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테리어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이렇게 업사이클링 관련된 친환경 소재들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고객들이 와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개념 컨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연을 정화시키는 움직임 시작되는 좀 도심 속에서 좀 더 해독제 같은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플랜트에 대해서 이렇게 SNS에서 돼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 맛있다, 그다음에 좋다, 뭐 예쁘다, 먹고 싶다, 즐겁다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비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한 13개 메뉴 정도로 돼 있으니까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도 좀 일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연관어 앱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캐주얼 비건 레스토랑이라고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릴리즈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매월 지금 SNS에 약 한 300건 정도가 지금 꾸준히 SNS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는 이제 연관어 앱을 보게 되면 이제 비건이라든가 뭐 파스타, 두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코엑스, 그다음에 이제 풀무원, 토마토 뭐 이런 식당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대부분 최근 들어갖고 이제 코엑스의 맛집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핫플레이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다음에 꼭 비건이 아니라도 일반 플렉스테리안들도 와가지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점심과 저녁에는 상당히 웨이팅이 지금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항상 ROI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걸 검증하게 되고, 그다음에 매출,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구형되는데 6월부터 저희가 5월 20일 날 오픈했는데 6월부터 9월 달까지만 매출 놓고 보게 되면 작년보다 220% 정도가 늘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작년에보다 3배가 늘은 거죠, 매출액으로 따지면. 근데 고객수로 놓고 보게 되면 약 한 178% 정도, 여기도 한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첫 해에 사실 거의 지금 뭐 브레이크 이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 정도의 실적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면은 저희 플랜티드 매장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플랜티드 이제 플랜트 포워드 키친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이제 플랜티드 돼 있고, 이 안에 밖에서 보게 되면 안이 굉장히 이렇게 훤히 보일 수 있는, 그다음에 주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오픈형 주방으로 해서 고객들이 내가 주문한 요리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까지 그 과정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티드는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풀몬의 철학과 지향점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풀몬의 미션을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장으로서 이미 역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비건 캐주얼 레스토랑으로서 포지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풀몬의 바른 먹거리 식재를 비롯해서 서비스를 접목해갖고 이제 원 풀몬의 브랜드 가치를 여기에서 구현해서 고객과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계획이고요. 근데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2단계로 이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함께 건강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문화 공간으로 확장해 나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은 행복한 문화 공간 관련된 게,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표현을 되게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행복의 관점이 되게 좀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무언가 먹으면서 즐거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편안함, 안락함도 있을 거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게 행복인데 그 행복한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행복한 문화공간 구현을 하고 제가 얘기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행복한 문화공간 구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과 이렇게 코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문화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건이라든가 업사이클링,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로컬 푸드, 그다음에 공동체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푸드테크 이런 쪽하고 해서 파트너십 구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단계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비즈니스 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코엑스에서 1호점으로 해서 저희가 플래그샵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고, 모델샵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대형 몰 안에서 추가적으로 플랜티드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만 이제 한 5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좋은 메뉴들은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콘세션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위탁급식 사업장 내에 그런 데서 새로운 메뉴 코너로서 그 메뉴를 제공해갖고 비건 관련돼 있는 메뉴, 그 다음에 풀몬의 가치를 고객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 레스토랑의 내일이라고 좀 정리를 했는데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환경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관련돼 있는 거, 기후에 대한 크라이시스, 그다음에 재앙 얘기들까지 했습니다. 근데 분야별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제일 규모가 큰 게 이제 제조 쪽하고 그다음에 전기 생산, 그러니까 교통과 운송 쪽, 그다음에 사육과 재배인데 이 세 군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쪽 보게 되면 이제 뭐 아리백이라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100% 하겠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회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장 제조 시설에서 쓰고 있는 전기들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로 해서 100%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거기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 생산 쪽 관련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가 수력 이런 쪽을 통해 전기 생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과 운송 쪽도 이제 뭐 최근 들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돼 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육과 재배 쪽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19%입니다. 그래서 19%인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육과 재배에서 제일 큰 게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단백질 원으로서의 고기를 다 좋아하죠. 그다음에 젊은층들도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육과 재배 쪽에서 약 한 47%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우유라든가 이런 뭐 유제품 관련돼 있는 거 치즈 이런 쪽에서도 약 한 18.9%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합치게 되면 66.5%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채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지구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갖다 확대하는 쪽에 포커싱을 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양과 소와 그다음에 치즈, 돼지 이게 이제 순서인데 CO2 배출량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WHO 산하에서 국제화학연구소에서는 그 적색육과 가공육을 지금 현재 발암물질로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레드밋 관련돼 있는 돼지, 소, 양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까지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섭취를 줄이자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 갖고 뭐 그 매월 일반적인 식당에서도 미트리스데이라든가 이렇게 헬스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채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비거니즘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과 동물, 환경을 포괄하는 게 총체적인 삶의 그 안위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지금 현재 재정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비거니즘 3대 키워드가 채식, 친환경, 동물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채식하게 되면은 이제 이 건강한 이미지로 계속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비거니즘 관련돼 있는 게 가장 그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마 친환경이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이런 걸 소비할 때도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지금 이제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는 이제 이걸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욕구에서 그러니까 동물이 행복하게 그 사육돼 있는 환경에서 자란 동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치 있고 행복하다.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채식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제 건강한 그리고 이제 쾌적한 사육 환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우리의 식생활을 보게 되면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도 자신이 먹은 음식들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들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다. 그다음에 음식 자체가 이제 지금은 새로운 패션이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얘기들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봐도 이렇게 다들 미식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나 가방 이런 부분들도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의 의미가 이제 과거에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무언가를 먹는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갖다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료가 어디서 유래해서 어떻게 왔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방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제 약간의 오픈형 주방으로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갖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픈형 주방화 지금 시켜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제품의 사업화 사례를 갖다 좀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소재 메뉴 식단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좀 더 우리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증대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비건 푸드 관련돼 있는 게 뭐 비욘드 미트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저희하고 동일한 그런 부분들 하고 글로벌로 지금 현재는 비건 푸드에서 비욘드 미트가 넘버원이죠. 물론 이제 임파서블 푸드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들은 좀 다른데 이쪽은 이제 100% 식물성 지향 쪽으로 이제 비욘드 미트는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뷰티 쪽에서도 이제 톤28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식물성 재료를 통해 가지고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구독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패션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제 비건 패션들이 있는데 비건 타이거 관련 데가 있는데 뭐 이렇게 비건 타이거니까 채식하는 호랑이라는 그 독특한 이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생명을 착취해서 생산한 모든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판매 수익금의 10%를 동물관광사업 반대 캠페인 비용으로 현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건 생활용품으로서 이제 누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친환경 뭐 생리대라든가 이런 뭐 플라스틱 성분을 제거한 그런 하고 나중에 이게 바로 이제 퇴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어하는 이제 뭐 비건 테크 관련돼 있는 거에서는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 관련돼 있는 거 국내에서도 이제 보면은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업계 최초로 비건 전용 객실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건 뭐 패키지 출시를 해가지고 전통 한제라든가 이렇게 가죽으로 제작한 가구 비건 충전재를 사용해서 소품들을 이렇게 객실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트렌드 자체가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산업화 시대 그 이후에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MZ 세대들은 특히 이제 Z 세대들은 그렇죠. 이미 태어났는데 부자 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가치관 자체가 과거하고 많이 좀 변화가 돼 있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소비를 하고 있는. 그래갖고 대부분은 사실 이제 MZ 세대들은 고기를 갖다 육류를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플렉시테리안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의식이 있으면서 고기를 소비하되 그다음에 채식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래 자체는 포텐셜은 굉장히 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게 볼륨이 늘어나거나 인구가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래에는 포텐셜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드테크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푸드테크 관련된 에코레스토랑의 도전과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협의의 개념에서 식품 쪽에 메뉴 가지고 이제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쪽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푸드테크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텐셜이 좋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푸드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푸드테크가 지향하는 점은 아마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강 정보를 갖다 매일매일 입력하게 되면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되고 어떻게 칼로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실현하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뭐 환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필환경의 시대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풀모는 명함을 드릴 때 항상 앞에는 자기 직책과 이름이 되어 있지만은 뒷장 보게 되면은 이제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필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센어스라고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인 사명이고 트렌드고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